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사례를 살펴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가 연고가 없는 치매 환자의 정부 요양급여를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2차 추경안으로 165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남구의회는 320일의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합니다. 북부소방서가 사상소방서와 분리돼 북구 금곡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충북 괴산입니다. 괴산군에는 지난 2018년 귀농 귀촌 협의회가 창립했는데요. 무려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전 서울 관악구민에서 괴산군민이 된 오창학 씨의 귀촌길을 HCN 유수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살다 귀촌한 오창학 씨. 2015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50대 중반에 충북 괴산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예, 양 옆으로 다 산이 있고 앞에가 정남향으로 확 트였거든요. 올해로 정착 9년째, 이제 어엿한 충북 괴산군 문강면 주민입니다. 땅하고 나오는 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친환경이요. 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귀농 귀촌인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 씨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동네와 지금 사는 곳이 자매 결연지라 사전 탐색을 해 정보를 모았고 시골살이를 결심한 이후에는 귀농 귀촌학교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귀농학교 수료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용접 학원이 있어가지고 용접도 수료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100시간을 갖다가 채워야지만 혜택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귀농 교육 먼저 받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맞는 기술 같은 거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와서 오는 게 좋아요. 오창학 씨 같은 귀농 귀촌민들이 괴산군에는 적지 않습니다. 괴산군에는 귀농 귀촌 협의회가 2018년 만들어져 500여 명의 괴산 정착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성 1위에 현재 47가구가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5가구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2가구가 이제 그 귀농귀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괴산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13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최근에는 주민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무언가를 내가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알아봐 준다든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알아봐 주고 무언가를 배우러 가고 싶을 때 어딜 가면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하는 옆에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정착률이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 관악구민에서 충북 괴산군민이 된 오창학 씨를 만나면서 귀농 귀촌이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농 귀촌, 기여 귀촌, 기산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과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전진아 기자입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향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에 성공해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 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낸 새내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유럽 상추와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농민들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일부러 시간을 내서 농촌 체험 농장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남 통영의 한 체험 농장은 귀농한 부부와 관련 학과에 진학한 자녀들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 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 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요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계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가 연고가 없는 치매 환자의 정부 요양급여를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문을 열고 곧장 현금 지급기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기에서 뭔가를 찾아보더니 다시 현금 지급기로 가 카드를 삽입합니다. 얼마 뒤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남성은 이 돈을 챙겨 유유히 나갑니다. 이 남성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30대 사회복지사 A씨입니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연고가 없는 환자나 치매 환자를 대신해 이 정부 요양급여를 관리해 왔는데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C라고 그 카드 현금 절취한 사건 법원에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환자들의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환자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 누군가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인으로 지정돼 가지고 자기가 돈을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16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관리인으로 지정은 안 했지만은 본인이 사실상 관리를 했던 거죠. A씨가 빼돌린 돈은 요양급여와 기초급여,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8년부터 올해까지 1억 750만 원에 이릅니다. A씨는 이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사례를 점검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금정구 청룡동 부산 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 안 4.4km 지점을 지나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어와 브레이크 장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브레이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남구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2차 추경안은 165억 원 규모로 생활사회 간접자본 복합화 사업비가 중점 편성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가 올 들어 두 번째 추가 편성한 예산은 165억 원입니다. 앞선 추경 예산과 비교해 2.44% 증액된 겁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식판 소독 세척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우암동 주민체력 단련장 이전에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 사업으로는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내부환경 조성과 시민여객 일원 도로 사면 복구 공사 등에 각각 3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남구는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와 지적 제조사 사업비 등 약 10억 원은 삭감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등 10개 조례안과 호우피해 유족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등 동의안 3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을 심의합니다. 이날 본회의 후 5분 자유 발언엔 3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먼저 백성민 의원은 문현동의 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남구 3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최소한 아파트 앞 범일마트 상거리에서 해체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노선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소요 시간은 5분 내에인 반면에 이동권 보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여 투자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현 의원은 우암동 도시숲이 야경 명소로 이름나 있지만 주간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며 가족 친화적 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도시숲 정비 과정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우암 도시숲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며 낮 시간대 방문객 증가로 인해 우암동 도시숲을 전체적인 방문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남구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구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의원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남구의회는 7일과 8일 양일간 상임위를 갖고 11일과 12일엔 예산안 심의를 한 뒤 13일 2차 본회의 후 폐회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와 사상구 두 개 지역 소방 수요를 담당하던 북부소방서가 사상소방서와 분리돼 북구 금곡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방 출동거리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사상소방서와 분리돼 북구에 신설된 북부소방서입니다. 부산 지역 12번째 소방서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4개의 119 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979년 현재 사상소방서 자리에 문을 연 북부소방서는 40년 넘게 북구와 사상구 2개 지역 소방 수요를 담당해왔습니다.
당시 북부소방서에서 가장 먼 금곡동까지 지휘차가 출동하려면 거리상 12km, 15분가량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소방서별 화재 출동 건수는 북부소방서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화재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 2만 3천여 건 가운데 북구와 사상구를 관할하던 북부소방서의 출동 건수는 전체의 13%인 3,10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과 부상을 합친 인명피해는 237명으로 11개 소방서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북부소방서가 개청함으로써 무엇보다 현장 대응단과 구조대가 신설되었습니다. 북구는 특히 대단지 아파트 등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과 각종 민원 업무 처리 등 보다 주민 밀착된 소방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만 북구민을 책임지는 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와 그동안 민원 처리를 위해 사상구를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남구 문현동에 있는 배정미래고등학교가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24면으로 평일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개방됩니다. 남구는 매년 최소 10면, 주 35시간 이상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시설 개선비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특별무대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가수 정동하가 특별 출연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하고 샌드 아티스트 윤여경이 출연해 샌드 아트의 감성을 오케스트라에 녹여낼 계획입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은 20년 만에 노후 공연장 로비와 분장실, 화장실 등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